2024년 1월 19일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전 방안에 따라 가지고서 소위 신생아 대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다가 하는 건데, 그 신생아 대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좀 기대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명색이 아이가 줄어들어가는 거, 아이들이 줄어들어가는 거를 하는 대책이니까 좀 혜택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당초의 기대보다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로다가 지금 명명이 돼서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이게 문제가 좀 세부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이 2년 내입니다. 2년 내 출산 대상이고요. 이게 23년 1월 1일서부터 출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러니까 22년 12월 30일 날 낳은 애는 안 되는 겁니다. 23년 1월 1일서부터입니다. 그게 무슨, 그래, 그 2년 내면, 그러면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나온 애는 그럼 뭐 윤석열 정부 애가 아니고 뭐 이래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 뭐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하루로다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겁니까? 2년 12월 달에 나온 애나 2023년 그래 1월 1일에 그 뭐가 틀려? 똑같은 거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2년 내 출산이라고서 묶을 게 아니라, 이 제한의 연령 제한을 갖다 아이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애들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연령층, 그 시절 그때 지원책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사실 애 태어날 때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 별반 없습니다. 대개 애가 한 뭐 2살 3살 약간 좀 커가면서 그때 힘겹게 마련을 하게 되죠. 좀 더 평수를 넓히게 되고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정책을 마련한 사람들 자체가 애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간도 좀 늘려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간을 제한을 함으로써 지금 1인 부부 둘이 만나가지고서, 부부 둘이,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애 하나 낳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금 2년 내 출산되어 있는 애들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기다 이거에 대상되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기간을 한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득이 1.3억 이하입니다. 뭐 순자산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요즘 신혼부부들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남자들 대부분 연령층이 과장이고요. 여자들 대리입니다. 아니면 이제 거꾸로 여자들이 대부분 높아서 여자들이 과장이고 남자들 대리, 군대 갔다 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 이 대출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남자 여자, 여자가 눕니까? 남자가 눕니까? 남자 여자 다 안팎으로 벌어대도 뭐 살기 힘든 세상에 그래 연소득을 2.3 이하로다가 묶는 게 어딨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금액을 갖다가 더 상한으로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저와 같이 뭐 작은 그런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1억 3천 이하, 이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주택을 마련하고 지원을 좀 받아야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나와 같이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의 부부가, 남편도 중소기업, 여자도 중소기업 다닙니다. 그럼 그 집에서 애를 더 하나 낳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대기업 다니는 회사, 남편도 대기업, 여자도 대기업 다니는 회사에서 애를 하나 더해서 입원을 놓는 게 그게 빠를 것 같습니까? 이게 신생아를 갖다가 애를 좀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연소득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죠. 이게 책상에서 앉아서 하니까 이런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주택가의 9억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전용 면적 85 이하.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혼부부가요. 대부분의 이 면적에 못 삽니다. 왜 이 면적에 못 사냐고요? 지금 이 면적에 사는 신혼부부가 애를 놓는 신혼부부는 어떠냐면 뭐 시댁이나 친정이 그 아파트 층에 그 위에 있던지 그 주변 뭐 아파트 단지에 있던지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살림살이가 어렵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 놓는 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남편이 처가살이를 한다든가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와서 어른 모시고 있잖아요. 누군가 애를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대부분 장모님이 케어한다든가 시어머니께서 케어하신다든가 해가지고서 애를 케어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른을 모시고 산다고요. 주택가의 9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용 면적 85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면적제. 그러니까 이게 책상머리에서 만든 거, 이게 머리에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특례금리 5년 지원, 뭐 금리 혜택 뭐 그렇고요. 뭐 별다른 뭐 얘기할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세도 85입니다. 전세도.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뭐 자녀가 올라가면 뭐 대출이 더 금리가 뭐 떨어지고 뭐 이런다는데 그 또한 뭐 그닥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제점이 세 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갖다 2년 내로 한정했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연소득이 1억 3천 부부 합산해 가지고서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려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장려 대책이.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요, 전용 면적 85. 2년하고 85는요, 이건 지금이라도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그래,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지, 직장 생활 안 하는 부부가 누가 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서는 특례 대책으로 해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무슨 뭐 다른 그 정치인들 다른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뭐 아파트 대출금을 뭐 한 1억 5천 정도를 갖다가 감면을 해주겠다. 사실 신생아를 갖다가 넣었는데 1억 5천을 갖다 아파트 대출을 감면해줄게. 그런 게 특단의 대출 아닐까? 그런 게 특단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책에 여기에서 그 문제가 됐던 게 있잖아요. 전에 악마의 입양, 그 아파트 때문에 악마의 입양을 한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입양을 해가지고서 아파트를 받은 다음에 바양을 한다. 물론 뭐 영화에도 나왔죠. 근데 그게 실화잖아요. 그런 일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대책, 그런 것도 마련이 돼야죠. 단지 아이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좀 이렇게 좀 안으로 세부적으로 좀 가다듬어서 실질적으로다가 좀 출산을 갖다 장려할 수 있는 대책, 그런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수립을 만약에 어떤 그런 아무것도 머리에 드는 게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해라. 그렇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층 정도, 그 이하 정도로 해서 잡을 거고요. 뭐 5세, 6세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대출 신청에 따른 늘려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연소득은 뭐 늘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확실히 키워줘야죠. 전용 면적을 키워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큰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게끔 해. 그래야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케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장모님이 애를 케어를 하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게 되죠. 물론 뭐 아이를 갖다가 어디에 보낸다. 그거 보내는 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그 애를 갖다가 모시고서 하루 종일 있어요. 애하고 어른하고 있어봐요. 당장 할머니들 아주 죽어나십니다. 그거 살펴드려야죠. 그렇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협소화돼 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깊이 많이 듭니다.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